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수업을 또 영상으로 보게 되겠네요. 우리 수시 원서 쓰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죠? 원서 쓰고 전략 세우고 수능 최전 어떻게 할지 뭐 이런 등등의 상담을 하느라고 수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우리가 중간고사가 또 다가왔기 때문에 부지런히 또 수업을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강까지 봤고요. 37강 들어갈 차례입니다. 37강은 바람과 대기 대순환이라고 하면서 기후요소 2번 이렇게 돼 있죠. 자, 기후요소 1번 뭐였어요? 기온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기후를 설명하는 요소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기온, 강수, 바람이에요. 그 중에서 기온은 지난번 영상에서 봤고 이번에는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람은요, 전체 지구의 어떤 대기 순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를 따져보는 걸 대기 대순환이라고 하고요. 지구과학 배운 친구들은 이미 학습했을 것이고 통합과학이나 아니면 한국지리에서도 일부 조금 내용이 나오기는 합니다. 내용이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우니까요. 반복해서 잘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러면 바람의 기본적인 원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의 이름을 붙이는 방법은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는 잘 알고 있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바람은 남풍,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은 서풍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이건 뭐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간다. 요런 표현도 한번 들어는 봤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 시간에 꾸준히 나오는 말입니다. 자, 고기압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공기가 층층이 쌓여서 뭔가 내리누르고 있다. 요렇게 느낌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누르니까 압력이 높아 고기압 요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강 기류가 발생한다. 그래서 하늘에서 지표면으로 공기가 이렇게 깔리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공기가 깔리니까 상대적으로 그죠? 그 무거운 공기가 아래로 깔리니까 무거운 공기는 차갑잖아요. 그래서 저기압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좀 낮고요. 날씨는 맑은 날씨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고기압의 모든 고기압이 기온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다른 기압과에 비교해서 저기압보다 기온이 낮으면 우리 시험 문제에선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강기류. 고기압이니까 위에서 바람이 내려앉는다. 그 다음에 맑은 날씨, 상대적으로 날씨가 맑다.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저기압은 공기가 위로 뜨죠. 압력이 별로 없으니까 지표면에 있는 공기가 위로 뜨는구만. 위로 떠서 흐리고 비가 오는구나. 요 결과론적인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원리는 지구과학 시간에 자세히 배우도록 되어 있고요. 자, 우리는 요 결과만 알아둡시다. 고기압은 하강기류면서 날씨가 맑아. 저기압은 상승기류면서 날씨가 흐려. 그래서 우리 한국지리 때도 배웠죠. 뭐 남고 북쪽 뭐 서구 동쪽 하면서 여러 가지 배웠을 텐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나간다. 요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뒤에 대기 대순환할 때 중요하거든요. 공기가 내려 깔리면 저기압, 고기압, 공기가 위로 뜨면 저기압입니다. 자, 요거는 잘 기억해 둡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기 대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대기 대순환 쓰시고요. 자, 교재 175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 보기 전에 자, 교재 175쪽을 먼저 보시면 요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지구를 4분의 1로 잘라놓은 거죠. 야, 요 4분의 1 그러니까 북반구의 일부 지역만을 표시해 둔 건데 자, 여기서 기본적인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따라와 보도록 합시다. 자, 지구는 여기 적도 부근은 일사량이 많고 기온이 높죠. 이미 배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북극 쪽은 그저 기온이 낮고 기온이 낮으니까 공기가 식어서 내리 깔립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적도 쪽은 기온이 높으니까 기온이 높게 이렇게 뜨겁게 달궈진 공기가 위로 떠요. 자, 지금 공기가 위로 뜨고 있죠. 자, 보시면
자, 공기가 위로 뜨고 있어요. 공기가 위로 뜨고 있습니다. 뜬 공기가 계속 머물다가 이제 지표면 높게 올라가서 계속 뜨거워진 채로 있는 게 아니라 식어요. 식어서 내려옵니다. 요 식어서 내려오는 데가 위도 30도 부근이네요. 아, 뜨거워진 공기가, 적도 부근에서 뜨거워진 공기가 올라갔다가 높은 상공에서 점차 식어서 내려오는 곳이 위도 30도 부근. 그럼 위도 30도 부근에서는 공기가 좀 식어져서 다시 이렇게 적도로 돌아옵니다. 자, 요게 첫 번째 적도와 위도 30도 사이의 공기의 순환입니다. 자, 적도 부근에서는 강한 일사량에 의해 데펴진 공기가 지표면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자, 다시 깨끗하게 정리할게요. 자,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 상공에서, 그죠?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뜨거워진 공기가 점차 식어서 위도 30도 부근에서 아래로 내려오는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내려온 공기는 이렇게 양옆으로 퍼지겠죠. 됐습니까? 자, 뜨거워진 공기가 이렇게 양옆으로 퍼져나가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적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공기의 순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북극 쪽을 한번 볼까요? 북극 쪽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기층은 위에서 아래로, 그죠? 식어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식어서 깔린 공기는 역시나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남쪽으로 점점 내려가다 보면 공기가 북극보다는 뜨겁게 데펴질 거잖아요. 북극보다는 뜨겁게 데펴져서 위도 60도 부근에서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위도 60도 부근에서 상승한 공기는 다시 양옆으로 이렇게 퍼져서 북극 쪽으로 가면 다시 식겠죠. 이렇게 가서 식은 이러한 공기의 순환이 위도 60도와 북극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적도에서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북극과 위도 60도 사이에서도 한 바퀴 도니까 양쪽에서 공기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아, 여기는 뜨겁게 달구어진 공기가 이렇게 돌고, 이쪽은 북극에서 식은 공기가 이렇게 돌아요. 양쪽에서 톱니바퀴가 도니까 가운데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는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돌 수밖에 없겠죠. 톱니바퀴가 두 개가 물려있어서 두 개가 돌면 가운데 있는 톱니바퀴는 그냥 알아서 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공기 순환 사이에 끼어 있는 아이도 보면 아래쪽에는 이렇게 찬 공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위도 60도 부근에서 상승하고 위도 60도 부근에서 이렇게 내려온 공기도 이렇게 순환하게 되는, 그래서 총 3개의 순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대기 대순환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공기의 수직 운동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공기가 뜨면 저기압, 공기가 가라앉으면 고기압입니다. 다시 공기가 뜨면 저기압, 공기가 가라앉으면 고기압이에요. 그럼 보십시다. 자, 요걸 정리를 잠깐 해보면, 자, 적도 지역은 저기압이죠. 왜요? 공기가 떴으니까요. 이렇게 적도 부근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을 적도 수렴대라고 한다고 이미 배웠어요. 우리 몬순아 시합 배울 때 이미 적도 수렴대가 무슨 말인지는 배웠습니다. 적도 부근에 비 많이 와는 곳, 여기를 적도 수렴대라고 한다. 이런 내용은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영어로 ITCG라고 한다. 이런 것도 배웠었죠. 자, 적도 수렴대는 뜨거워진 공기에 의해 뜨거워진 공기에 의해 상승 기류가 발생하면서 적도 수렴대가 만들어졌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던 공기가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하잖아요. 이렇게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하는 데를 아열대, 고압대라고 부르는구나. 자, 요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열대, 고압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아열대, 고압대에 의해서 건조기후가 형성됩니다. 왜요? 1년 내내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 고기압에 의한 기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1년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져서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안 와서 사막이 만들어져요. 자, 아열대 고압대는 곧 어떻다? 건조한 날씨다. 그죠? 그래서 건조기후가 만들어지는 지역이다.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으면 어떨까요? 비가 계속 오죠. 자, 요거 두 가지 구분했고요. 자, 고위도 저압대랑 극고압대도 똑같은 원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도 60도 부근에서는 공기가 상승하기 때문에 저기압이 만들어져서 고위도 저압대가, 그리고 극고압대, 북극 지역에서는 그저 공기가 차갑게 식으면서 아래로 깔리니까 고기압이 만들어지고 극고압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거의 대부분 80% 이상의 출제에서는 적도 수렴대와 아열대 고압대를 많이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극고압대나 고위도 저압대에 비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는 공기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없어서 중요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공기의 흐름이 좀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이 강력한 상승기류가 나타나는 적도 수렴대와 강력한 하강기류가 나타나는 아열대 고압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제는 이 두 가지에 집중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어떤 수직적인 움직임이 이렇게 나타난다 보시는데요. 문제는 수직적으로는 위로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알겠어요. 이제 수평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공기가 막 여기 보면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요. 결과만 역시나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굳이 원리를 따지자면 코리올리 힘이라고 하는 그 지구의 전향력 뭐 요런 그 힘의 종류가 있거든요. 지구과학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전향력에 대한 설명은 지리 시간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구과학하고 동시에 준비하는 친구들은 지구과학에서 전향력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 시간에는 그거 안 할 거고요. 자, 결과만 놓고 봅시다. 수평적인 움직임. 자,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우리가 전향력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아열대 고압대에서 적도 수렴대로서는 보면 무역풍이라고 해서, 무역풍은 동풍 계열입니다. 무슨 계열이라고요? 무역풍은 동풍이 주로 붑니다. 선생님, 북동풍 아닌가요? 뭐 북동풍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남반구에서는 남동풍이 불거든요. 북동풍이든 남동풍이든 무역풍은 동풍 계열입니다. 동풍이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주를 이룬다. 요런 얘기고요. 자, 편서풍은 한국지리 때도 배웠고 통합사회 때도 배웠어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중위도 지역에서는 1년 내내 서풍 계열이 분다. 이거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편서풍이 가장 중요한 지구의 대기대순환에서 외워야 될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서풍대에 대부분의 인류가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요 편서풍과 무역풍 요거 이제 우리 잘 살펴봤고, 주로 문제도 요 두 가지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극동풍도 참고 삼아서만 알아두면 동풍, 서풍, 얘도 동풍입니다. 극동풍이잖아요. 그죠? 얘도 동풍인데요. 극동풍 역시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무역풍, 그죠? 아열대 고압대와 적도 수렴대 사이에서 부는 동풍, 고위도 저압대와 아열대 고압대 사이에서 부는 서풍을 편서풍, 요렇게만 기억을 해 두셔도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고, 참고 삼아서만 북극과 또는 남극과 고위도 저압대 사이에서는 동풍이 분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과학 배우는 친구들은 훨씬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남반구의 바람 방향까지 서로 막 북동풍, 남동풍 막 헷갈릴 텐데, 자,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바람이 만들어진다. 하나만 더 설명을 하자면, 남반구 쪽에서도 이렇게 무역풍이 불거든요. 남반구 쪽에서도 무역풍이 불어서 무역풍 두 개가 만나요. 어디서 만나냐면 적도에서 만납니다. 자, 남반구와 북반구의 경계가 적도인데, 이 적도에서 무역풍 두 개가 꽝 부딪혀서 위로 상승기류를 만들어요. 무역풍 두 개가 부딪혀서 상승기류를 일으키는 곳이 어디라고요? 적도 수렴대라고요. 자, 요거 아주 포인트만 설명했거든요. 이걸 깊게 이해하려면 상당히 끝도 없는데요. 간단하게만 설명했습니다. 자, 적도 수렴대, 적도 근처에서 비 많이 와요. 위도 30도 부근에서 비 안 와요. 아열대 고압대가 있어요. 고위도 저압대는 위도 60도 부근, 극고압대는 북극과 남극. 자, 요 정도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무역풍은 동풍, 편서풍은 서풍, 극동풍은 동풍이다. 그리고 적도에서는 남반구에서 불어온 무역풍과 북반구에서 불어온 무역풍이 서로 만나서 상승기류를 일으킨다.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필수 기억 사항이고요. 만약에 난이도가 높게 나온다면 고이도 조합대나 극고합대가 문제에 나오지 말란 법은 없겠으나 지금까지는 저 두 개보다는 아열대 고합대와 적도 수렴대가 매우 출제 빈도가 높았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걸 전체 지구로 놓고 EBS 교재에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고 두 무역풍이 만난다, 뭐 북동 무역풍, 남동 무역풍 이런 말도 쓰죠. 이게 이제 북반구와 남반구의 바람 방향 차이인데 참고 삼아서만 알아두시면 되고 중요한 포인트 편서풍, 그 다음에 아열대 고합대, 적도 수렴대 요 정도는 꼭 알아두십시오. 자, 여기 지구의 대기 대순환 아주 긴 설명이지만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경계면에서 나타나는 것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적도 수렴대 ITCG라고 한다 그랬고 무역풍이 만나는 곳이다. 상승 기류가 발생한다. 설명 다 드렸죠. 자, 교과서 우리 교재에 잘 필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열대 고합대는 위도 30도 부근이라 그랬어요. 위도 30도 부근인데 편서풍하고 무역풍이 서로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하강기류가 발생합니다. 아, 하강기류가 발생해서 비가 안 오는구나. 고기압이라는 건 날씨가 맑다라고만 생각하는데 물론 맞아요.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 건조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강기류가 1년 내내 발생하면 건조한 기후로 이어진다는 거 요것도 함께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적도 수렴대와 아열대 고합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위도 저압대는 극덕풍과 편서풍, 위도 60도 부근에서 나타나는 저압대 부분이고 비교적 약하다 그랬죠. 이게 아주 주도적으로 탁월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출제 비중이 좀 낮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극고압대는 연중 기온이 낮아서 공기가 내려앉는다. 예, 여기는 그냥 참고 삼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기 대순환에 대한 이야기는 했고요. 여기 제목이 빠졌네요. 예, 제목. 여기는 이제 대기 대순환 1년 내내 부는 바람에 대한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두 번째로 계절풍에 대한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몬순이라고 해서 몬순아시아 때 이미 계절풍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설명할 게 많진 않은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륙 동안과 대륙 동안에서 그죠? 우리 그 편서풍이 불어오는 대륙 서안 말고요.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과 같은 대륙 동안에서 자, 요거 중요합니다. 대륙 동안에서 강력하게 나타나고 해양과 대륙의 비열 차이, 우리 비열 뭔지 설명드렸습니다. 온도 변화를 견디는 능력을 비열이라 그랬어요. 막 계절에 따라 일사량이 변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기온이 함께 막 춤추면 비열이 작은 거고 비열이 크면 넉넉하게 그래 뭐 일사량이 어떻든 나는 내 기온은 크게 변하지 않을래 라고 하면 이제 비열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름철에는 바다는 상대적으로 덜 뜨거워지고 육지는 많이 뜨겁기 때문에 육지가 더 달아오르죠. 육지가 달아오르면 저기압입니다. 그래서 육지가 저기압이고 바다가 고기압이기 때문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바다의 성질을 띤 덥고 습한 바람이 불어서 벼농사를 짓는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절풍의 원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미 겪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자, 반대로 겨울철이 되면 바다는 상대적으로 따뜻하지만 육지는 차갑게 식어버려요. 차갑게 식으면 공기가 아래로 깔리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육지가 고기압이고 바다가 저기압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나간다. 그럼 육지의 성질을 띤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시베리아 계절풍이라는 말도 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온돌 구조나 남양집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었다. 요거는 우리 몬순아시아 때 이미 학습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까지 해서 바람에 대한 이야기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제 강수, 비 오는 이야기로 넘어가 볼 겁니다. 자, 38강 영상도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